다음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링크는 누구 것? 빤한 이야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일가 것 빤한 이야기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링크. 자, 코링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좌파 언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국에 대해서 물론 우파 언론만큼은 하지는 않지만 분석을 하면서 본인들도 알죠. 이제 하도 코링크 하니까 전문가들 데려다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결론마저도 좌파 언론의 결론마저도 조국 일가 정경심의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좌파 언론마저도. 근데 이제 저는 이 좌파 언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좌파들한테 판단의 중거를 제시합니다. 사실 언론이 무서운 게요. 저도 지금 대학에서 언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의 프레임 효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언론이요. 딱 벽을 쉽게 말해서 유리창을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언론이 만들어준 유리창 내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 다음에 언론의 유리창 색깔이 빨간색이면 세상을 이 빨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파란 색깔이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프레임 효과. 언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아젠다 세팅 효과가 있지만 더 무서운 건 한국 사회에서는 프레임 효과입니다.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사람한테 그런 세상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사실 솔직히 그런 걸 보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게 객관적인 지식인의 자세이죠, 그게.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는요, 제 안전빵빵 그럼 니는 뭐야?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허위 사실 할 때는 항상 저는 코트 달고 합니다. 뭐뭐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안전빵빵은 뭐 여러 방송이 있습니다만 제 장담컨대 사실 저희들이 뭐 구독자 수는 다른 방송 미치지 못하지만 장담컨대 가장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송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방송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 앞에 장담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좌파 언론마저도 조국의 이 코링크는 누구 것에 대해서 프레임이 점점 약간 바뀌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하다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 진영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 언론을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민주당을 객관적으로 걱정한 사람들. 민주당 내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년 선거 걱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코링크 다스는 누구 것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코링크는 누구 것 하니까 그 진영 내에서 드디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코링크.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익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그 부품 납품 회사인데 거기에 익성에서 돈 좀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익성의 회장이 이른바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점점 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쭉 하면서 초창기 멤버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범동이가 그것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좌지우지하는 과정에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건 그 돈을 물주가 누구였느냐? 그때 조국 일가가 들어옵니다. 조국 마누라가 들어온 것이죠. 조국 마누라의 동생. 지금 거기는 아마도 조국 마누라 또는 조국 부인의 돈으로 추정되는 그 돈이 들어오면서 코링크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운영은 아무래도 조범동 했겠죠. 조범동이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인가? 아마 웰스 시엔트라고 코링크에서 투자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부인이 정경심이 거기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다는 그 회사인가요? 그 회사 대표한테 그 조범동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소유자, 실질적인 펀드 관리자는 정 교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정리 다 된 거죠.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정경심은 조국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아니 우리가 궁금해서 몇 번 물어봤어. 그것 가지고 날 소유주로 하면 어떡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돈 문제들, 돈에 이제 추적을 하면은 지금 초창기에 조범동 부인에게 5억을 빌려줬어요. 그것마저도 조국이 차명으로 그 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투자한 그런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3억 동생한테 빌려준 것도 차명, 또 동생과 같이 아버지의 상속받은 땅을 대출을 받아서 2억, 한 10억 정도. 그리고 또 문제는 치사예요. 그 돈들을 투자를 해놓고 또 원금을 회수한 겁니다. 원금을 회수한 행태가 막 나옵니다. 또 이자까지 받은 행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전형적인 힘센 사람들, 옛날 검사들, 뭐 이런 판사들, 뭐 이런 힘센 사람들한테요. 그런 짓 투자회사들 많이 해줬어요. 자, 10억 투자하시면요. 원금은 반드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2배, 3배 됩니다. 그러면 2배, 3배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10억 내놓고도 불안하잖아요. 그럼 1년 안에 원금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네, 1년 안에 원금 반드시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방법으로 1년 안에 원금 반납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원금에서 이제 돈은 뻥튀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이제 거기에 남겨놓고 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법 위반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건 조국 당연히 기소됩니다. 지금부터 핵심은 조국이 뇌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검찰이 적용했던 바로 그 포괄적 뇌물죄에 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됩니다. 자, 현직 법무부 장관이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가 됐다. 기소가 된다. 지금 이명희님 말씀 많습니다. 이명 계약했을 수도 있고요. 자, 유주님,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조국. 네, 맞습니다. 달콤한 인색, 조국이 몰랐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네. 자, 조국이 그럼 이제 기소가 된다.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가 전 굉장히 궁금해요. 기소는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부부를 동시에 구속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속이란 개념은 아시죠? 정말 검찰 수사의 편의가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개념은요. 그러니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을 때, 혐의가 너무 뚜렷할 때는 구속 수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구속 수사의 기본 개념은 이 사람이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검찰이 수사에 지장이 있을 때를 막기 위한 구속의 개념이에요.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경심의 증거인멸 혐의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반드시 칩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위한 것.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은 불구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죠. 나 죄인 아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내려놓느냐. 문재인 대통령마저 의혹만으로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머스헤드 이철희 장영재 사건에서 부부 다 구속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기소도 검찰의 의혹이지 이게 유죄가 판명된 건 아니다. 라고 버티고 거짓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때쯤 되면요. 국민들 사실 조국 반대하고 이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은 더 좋습니다. 기소된 법무부 장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명희님 대법원 확정까지 자 이런 경우는 대법원 한 2년 갑니다. 2년 가면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가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갈 때 이 정권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도록 시간 끌기 HS 리님 맞습니다. 이 정권 몰락이 같이 갑니다. 네. 2년까지 이 정권이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참 김수봉님 문재인은 다른 건도 잘도 관여하더만 엄중 수사하라고 쯔쯔쯔 맞습니다. 네. 루키루님 저도 궁금해요. 가족까지 만신창 만들면서 장관 되려는 의도가 뭘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조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니까 연구 대상, 정신 분석학의 영원한 연구 대상. 조국이니까 맞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민성 만임 맞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국 솔직히 뭐 저희들끼리 뭐 이야기하자면은 지명되기 전에 이미 벌써 뭐 지명될 거라고 하니까 각종 의혹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만뒀으면은 딸 대학 다닙니다. 물론 뭐 성적 안 좋아서 언제 잘릴지 모르겠지만은 대학은 다닐 겁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다가 망신 살고 마누라 부인 깜빵 가고 딸 어떻게 됩니까? 고졸이 될지 대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아마 인생이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자, 조국 그냥 내려와야 되는데도 버팁니다. 그 뇌가 저는 궁금합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조국은 다시 말하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 저렇게 됐다는 것은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정상이 아닙니다.